그날 김영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너무 놀라가지고 드디어 대통령이 미쳤구나 이렇게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거 이제부터 단독입니다, 여러분. 단독, 정말 중요한 단독인데요. 저희가 선관위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있었던 얘기 뭐였냐면 국정원 대통령이 자꾸 주장한 내용 중에 하나가 국정원으로부터 이제 부정선거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비밀번호는 뭐 1, 2, 3, 4, 5, 6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더 중요한 얘기는 방화벽도 없었다 이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선관위 방화벽도 없고 해킹은 너무 쉽게 되더라 이러면서 화를 냈었다는데 알고 봤더니 이 들어간 국정원 요원이 선관위에 이거 방화벽 좀 제거해봐요. 이래가지고 방화벽을 제거해 줬더니 봐라 방화벽도 없지 않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네. 방화벽, 그러니까 우리 선관위 같은 경우가 가장 최첨단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뚫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뚫린다고 하더라도 모든 투표용지 같은 걸 다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기 있습니다. 때문에 절대 부정선거가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들이에요. 그럼 이걸 풀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방화벽을 뚫을 수 없으니까 뚫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자, 방첩사는 가만히 있어. 조금 있으면 검찰이랑 국정원이랑 올 거니까 여기 확보만 해라고 얘기했던 거고, 그러니까 방첩사는 확보만 했던 거고, 아마 계엄이 해제가 안 됐다면 지금 보니까 검찰 보니까는 디지털 포렌식 센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마 국내 최고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이 요원들이 와서 여기를 장악을 하겠죠. 근데 장악을 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 거기다가 뭘 심어놓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들어와서 소위 이 선관위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검찰과 국정원의 일을 담당하는 이 핵심 뭐 제일 높은 책임자랑 실무자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돼서 어떤 지침이 내려가는지 확인해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국정원도 수상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국정원이 부추긴 거 아니에요, 대통령?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 입장에서 해킹을 했다는 게 이게 뭔가 하면은 국정원이 우리가 보고 싶으니까 방화벽 열어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관위에다가 비밀번호 가르쳐줘 해서 그렇게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해킹을 했다라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그런 그랬는데 이야기고요. 네. 자, 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 제일 쉽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 김종욱 박사님이 아주 쉽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네. 선거 부정 주장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돈 모아오세요. 그래서 행정소송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투표함 다 오픈하게 해줍니다. 우리나라 투표함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이들. 창고에 다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많은 걸 다 보관해요? 예.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1984년인가 6년도 구로구청 사건 기억하시죠? 네. 거기에 투표 부정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민주화운동 하는 분들이 투표함 부여잡고 오픈 못하게 하고 들어눕고 네, 해서 난리 났었죠. 사람이 다치고 난리 났잖아요. 그것도 오픈해 봤더니 선거 부정이 없었습니다. 돈 모아 오세요. 투표함 열어드릴게요. 하나 열면 5천만 원이라면서요? 예, 돈 모아 오셔가지고 행정소송하시면 열 수 있습니다. 또 동네마다 또 있잖아요. 혹시나 조합장 선거할 때 부정 이야기하셨잖아요. 전자투표지. 또 전당대 할 때 전자투표기 쓰잖아요. 각 정당에. 투표 부정 이야기하시는 분들 돈 모아 오세요. 행정소송하면은 그 전자투표기 안에 띠지 다 들어 있습니다. 누가 뭐 찍었는지 띠지 다 공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리고 민주당이나 진보를 뭐로 받길래 우리 쪽팔리게 그거 선거 부정선거해가지고 이길 생각을 했었으면 나라를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뭐 이렇게 나라를 자유롭게 만들어 놔요. 투표 못하게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정도였냐면 과거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투표 못하게 하는 법을 주대로 다 만들어요. 그래서 공화당이 등장하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면 투표함을 되게 투표로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소위 흑인들이나 유색인종들이 투표하기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놓거나 아니 지들끼리 막 예를 들면 그 지역구 다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게리맨더링 하게 만들어서 자기들 영구 집권을 그렇게 제도적으로 획책을 해요. 아니 진보나 민주당이나 진짜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그런 제도 만들어서 자유롭지 않게 투표하지 못하게 뭐 예를 들면 경상도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투표 어렵게 이렇게 만들었겠죠. 우리나라처럼 되게 자유롭게 투표하는 나라 많지 않습니다. 그 사실 이제 선거 투표 전문가들이 20년 전부터 통합선거인명부와 행정망을 어디서나 쓸 수 있도록 하자. 자, 이게 설명이 간단합니다. 우리나라는 투표소를 설치하는 데가 행정전산망이 연결되는 곳에만 설치합니다.
어쩌다가 교회나 이런 데 설치되기도 합니다만 그거는 행정망이 임시로라도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행정 전산망, 국가가 운영하는 전산망입니다. 들어올 수 있는데 거기에만 이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전산망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전국 어디에서나 내림치고 착 들어가가지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해줘요. 자기 동네에서만 투표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나마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통합선거인명부하고 전국 어디서든지 투표할 수 있게 하자. 우리나라 행정망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불안전하다, 조작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통합선거인명부와 전국 단위 행정망을 안 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안전에 최선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첨단 기술을 일부러 안 써요. 그리고 투개표 조작 이야기하는데 수개표 합니다. 우리 생각에 뭐 투표함이 촥 들어가면 하는 것 같은데 네. 수개표로 네. 아직도 선생님들, 교사들이 선거 끝나고 나면 알바처럼 와가지고 일당 받고 다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리 아는 거잖아요. 수개표가 끝나고 나면 숫자를 아니까 그 내용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막 나오는 내용들을 네네네. 확인하는 거거든요. 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 발령 뒤인 4일 새벽 0시 30분 110여 명이 과천청사에 투입이 됐고요. 비슷한 시간에 경기도 수원, 성관이 연수원 130명, 그리고 서울 관악구 여론조사심의위원회 47명 등 모두 297명의 계엄군이 배치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이해식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위원회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입된 100여 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만 실시하였으며 총 3시간 20여 분 동안 점거하였습니다. 를 뒤져서 가져갔다라고 하는 건데 네. 요 관련해서 저는 보고받은 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네, 아무런 그 별도의 조치는 취한 바가 없다. 다만 야간 근무자에 대해서 계엄령 근데요. 수칙에 의해서 인적 감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측, 즉 계엄을 벌인 사람 측에서는 우리가 그냥 너네 인적 감시만 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 김용빈 사무총장에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정선거가 가능한 나라입니까? 저희 시스템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한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당무계한 게 당시에 대통령은 지금 얘기한 주장 내용이 이거였었습니다. 내가 부정선거에 대한 이걸 듣고 사실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가보라고 했는데 봤더니 실제적으로 이게 뭐 방화벽도 누구나 금방 뚫을 수 있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 수준이었고 해킹도 너무 쉽게 되더라.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뻥이죠. 나 거짓말한 거야 대통령이. 국정원이 가서 열어달라고 해서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이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데 국정원이 가서 선관위에 가서 열어달라고 우리가 한번 보겠다 해서 열어달라고 해서 열어줬더니 봐라 방화벽도 없잖니 이런 말을 지금 하면서 사람을 열어줬으니까 속이는 방화벽이 거예요. 없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해를 그 못하겠어요. 윤석열 씨 아버님이 왜 호수로 때렸는지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네, 아니 비상계엄해 놓고 경고형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칼 들고 위협해 놓고 그다음에 실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실탄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군인 투입한 숫자도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도 엄청나게 좀 투입하려고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공수여단들 지금 다 대기시켜 놨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경고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선관위 한번 가봐라. 내가 보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한번 가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소위 방화벽을 열어달라고 얘기했고 열어줬더니 야 쉽게 열리더라.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국정원이나 검찰의 이 전문가들을 오게 했다는 얘기는 만약에 방화벽을 안 열게 되면 이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강제로 방화벽을 열고 내용들을 탈취하거나 조작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선거 시스템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자들이 검찰이나 국정원이라고 하는 공권력을 공권력을 통해서 저희 국민들의 민의를 해치고 나중에 국민들이 만들어놓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유럽 구구도 이렇게는 안 해요. 유럽 구구도. 그러니까 어디서 이런 상상력을 가지고 왔는지 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자기 눈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은 그냥 주사파로 보이나 봐요. 이 사람 눈에는. 그러니까 척결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는 범죄자의 소굴이라고 얘기를 하고 전공인은 돌아오지 않으면 처단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고방식 자체는
인간을 인간으로서 대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진짜 괴물로 보는 거죠. 자기를 제외하고. 어쨌든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다. 근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관위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내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차마 밝히지 못했던 심각한 일이 많이 있었다. 이러면서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했고요. 특히 지난해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기관에 대해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국정원 이후에 그래서 국정원에게 얘기했고 국정원이 이후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 점검에 나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국정원의 참관하에 이루어지는 시스템 점검을 거부했고 그러다가 선관위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얘기해 놓고는 선관위가 전체 시스템 장비 아주 일부만 점검에 응하고 나머지는 불응하더라. 아니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정원의 점검을 받는 것은 맞지 않죠. 안 맞죠. 외부 보안에 대해서 안전함과 그 부분을 받을 수 있지만은요. 네. 그러면은 윤석열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하면은 선관위 통해서 그거 확인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보고 싶다면 가서 보면 됩니다. 외부 전문가들, 뭐 선관위에도 위원들이 있어요. 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전문가 위원들을 자기가 좀 뭐 믿을 만한 사람들 위촉해가지고 가서 보면 돼요. 자기는 직접 가서 안 보고 어디서 유튜브들에서 하는 이야기 듣고 와가지고는 그 얘기예요. 자기 권한을 가지고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도 안 하고 선관위 때려 부셔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국정원이 한 얘기가 그럽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는데도 상황이 매우 심각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니까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게 1, 2, 3, 4와 같은 식이었다. 게다가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더라.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매우 충격에 빠졌고 국민들에게 이걸 꼭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시스템 관리회사가 작은 회사면 지가 꼽은 선관위원장이잖아요. 뭐 해가지고 야 이거 제대로 검토해보고 시스템 관리 잘하는 큰 회사를 바꿔 그러면 되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국정원이 북한입니까? 아니, 국정원이 북한이에요? 아니 모르겠어요. 해킹을 하더라도 쌍방간에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국정원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선관위에 임의적으로 모르게 해킹을 시도를 하고 해킹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킹을 했더니 문제가 있다고 어느 기관들이랑 서로 협조를 할 때는 서로 시뮬레이션을 상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문제가 있으면 이걸 예방하려고 하는 거지. 지들이 몰래 북한처럼 해킹한 다음에 해킹했으니까 문제가 있어서 대통령한테 보고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은 이게 되게 문제가 많네. 자 방첩사 보내. 이런 게 나랍니까? 이게 구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